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 재수 없어. 맞죠? 네, 재수 없습니다. 공부 잘 안 되니까 끝까지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냥 그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잘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시험 잘 못 봐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 어디 할 차례입니까? 모르죠? 모를 겁니다. 오늘 시장론에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자, 책 페이지 수 몇 페이지입니까? 47쪽입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면 뭐가 중요한지도 이제 모르고 계속 따라 해버리시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47페이지에서 중요한 거. 47페이지는 두 가지가, 아니, 하나가 겹쳐 있습니다. 거기 47페이지 가면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나오고, 유형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효율적 시장의 특징 나오죠? 거기 유형에서 표하고, 그 밑에 3번 효율적 시장의 특징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세 가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첫 번째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초과이유. 여기 이 부분요. 초과이유는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럼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서, 가운데쯤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 3번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3번에서 가면, 불안정의 시장, 독점 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오면서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보면 불안정의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나오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49페이지 계산 문제 하나 있어요. 49페이지 정보가치 계산 문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다시 가볼게요. 효율적 시장에서 중요한 거,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성, 중강성, 강성. 이 효율적 시장 세 개에서 초과이윤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효율적 시장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불안정의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시험은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요령을 가지고 풀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말인가를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복잡해 뭐가 복잡하지만 이게 결론이에요. 불안정의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그럼 될 수 있다 하면 돼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되죠? 그럼 효율적 시장에서 세 가지 배울 건데 초과이윤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 두 개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하고 이렇게 계산 문제 이렇게 세 개 배울 건데 하나는 됐네요. 하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선생님 할당 효율적 시장 모른대요? 뭔데요? 몰라 그렇다고. 모르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 했습니다. 이것 말하지 않고 가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막 공부하고 있더라고. 필요 없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 세 가지만 공부한다. 자, 가봅시다. 이제 효율적 시장이 뭔가? 효율적 시장이 이제 개념도 가끔씩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틀린 말을 안 만들어요. 이렇게 하죠. 어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까지 반영되는 시장.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들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다. 그게 시장까지 반영됐다는 소리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었다. 검단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뉴스에 방송에 검단이 어떻게 개발된다고 신문 방송에 도배를 했다. 그러면 바로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걸 학문적으로 어떤 정보가 시장까지 반영됐다고 한다고.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해보면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명확해진다고. 검단이 개발된다는 신문 방송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된다는 정보가 검단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시장을 비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바로 변동하는 시장. 이것을 효율적 시장.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단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정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점검할 사항. 미래의 정보가 가장 우수한 정보다. 검단이 과거에 어떻게 개발됐다. 그거 과거 정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개발한다고 방송 나왔다. 현재의 정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검단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그걸 미래의 정보, 다른 말로 내부자 정보. 이 두 개, 과거와 현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 미래 정보는 미공개된 정보. 세 개를 전부 다 해서 뭐라 하냐면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정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정보. 또 다른 말로 공개된 정보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든. 공개된 정보 몇 개입니까? 두 개. 과거하고 현재. 자, 여기서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우수한 정보가 된다는 거. 그럼 우수한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정보 비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정보 비용이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다 공개되어 버렸다면 그러면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정보 비용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자, 이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데 어느 정보까지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이 세 개로 나눈다는 거야.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전부 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만 반영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다. 효율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됐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 강성은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자, 분석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분석 방법은 이런 뜻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됐다. 이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분석해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 여기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학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이론이냐면 주식가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론인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내가 분석하고 싶다. 그때 A라는 회사의 과거의 영업실적, 과거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A라는 회사의 주가를 분석한다.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자료만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겠다. 그것을 기술적 분석. 그럼 기본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 가지고 시장을 분석했다. 기본적 분석을 해요. 그럼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됐다. 그럼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을 합니까?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 분석.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의 정보가 반영됐단 말은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시험이 나온다면 이렇게 한다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OX? O.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또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정보는 물론 이게 공개된 정보 두 개가 공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OX? O.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OX? O.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모든 정보가 반영된 게 아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그래서 분석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된다고. 자, 이제 정상 이윤 나오는데 정상 이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정상 이윤은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돼 있다. 초과 이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쟁점이 되는데 초과 이윤이 있냐 없냐. 그러면 초과 이윤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또 하나는 그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거. 그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걸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강성부터 가요. 강성은 우수한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알고 있고 저는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다. 제가 우수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면 여러분, 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 제가 XX 쓰는 것은 지금
강성혈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은 과거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성혈적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성혈적 시장에서 미래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론, 강성혈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성혈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앞에 강성혈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 옳은 말. 그래서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가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끝에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강성혈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강성혈적 시장. 강성혈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은 우수한 정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정보 비용이라고 한다. 우수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비용도 없죠. 우수한 정보가 없으니까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죠. 강성혈적 시장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기각할 필요 없어요. 강성혈적 시장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약성으로 갑시다. 그럼 약성하고 중강성은 뉘앙스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강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약성에 없는 것을 보자고. 없는 거. 약성이 없는 것은 현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약성에서는 약성이 가지고 있는 게 과거의 정보와 기술적 분석이야. 그럼 약성에서 과거의 정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그럼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약성에서 현재의 정보 이용한다. 초과인이 존재한다. 미래의 정보 이용한다. 초과인이 존재한다. 약성에서 현재의 정보 이용한다 말은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 분석. 그럼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중강성으로 갑시다. 결론부터. 중강성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중강성은 오로지 무슨 정보? 미래의 정보. 중강성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정보 초과인 얻을 수 없다. 과거의 정보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그러면 중강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강성혈적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기본적 분석에서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중강성혈적 시장에서 오로지 초과인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그러면 강성은 어느 경우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강성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약성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 얻을 수 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끝났어요. 효율적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완전 경쟁하고 안정적인 시장하고 불안정인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완전적인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으로 나눠진다. 네, 완전적인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완전적인 시장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그럼 여기 세계 효율적 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반영된 것은 뭡니까? 강성.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안정인 시장의 가정이. 안정인 시장의 가정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라고.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은 안정인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한 시장이다. 안정인 시장 초과인 있을까요? 초과인 없어요. 강성효율적 시장, 불안정인 시장 초과인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완전인 시장은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인 시장은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돼서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예, 바로 이어지는 게 이게. 자, 여기까지가 초과이윤 여부에 관한 겁니다. 그럼 초과이윤 되셨죠? 네. 자, 초과이윤 됐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거야. 정리. 효율적 시장의 특징. 효율적 시장은 몇 가지? 세 가지. 약성, 중강성, 강성. 앞에 배웠던 걸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약성, 과거의 정보 반영되어 있다.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은 초과인 얻을 수 없다.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을 초과인 얻을 수 있다. 되셨죠?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까지 기본적 분석하고 있다. 과거, 현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중강성에서 초과인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슨 정보? 미래의 정보.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 반영됐다. 초과인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이 없다. 자, 우리 이제 수효율적 시장 3개 배웠습니다. 약성, 중강성, 강성.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게 나온다고 가끔씩.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아니라는 소리지. 강성은 아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이 없다면 강성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초과이익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니다. 그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의 정보를 잘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이제 두 번째 꼭지로 갑니다. 두 번째 꼭지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개념이 뭔데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게끔 정보가 배분된 시장. 그 말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을 외울 필요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거 배우면서 아, 저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자, 완전경쟁 시장. 완전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은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 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다. 그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돈 벌었단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야. 그게 완전경쟁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불안정인 시장으로 갑시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전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엄밀한 게 독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검단이 개발된다는 어떤 정보가 있다. 근데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직 검단이 어떻게 개발된다는 정보는 있긴 있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야. 그걸 내가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정보 비용이라고 해요. 그 정보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면 1억이 들어간 거야. 1억. 검단이 개발된다는 루머가 있다. 근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른다,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걸 은밀하게 접근해서 개발되는 정보를 빼낼 때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그것을 정보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했어요, 검단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익이 1억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돈 비용 1억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1억이 나왔다. 그럼 나는 실질로 버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투자하지 않았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보 비용 1억이고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도 1억이라면 그러면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초과이익이 없다. 그렇게 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났습니까? 네. 그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럼 볼래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같다면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내가 1억 들어갔다. 정보 비용 1억 들어갔다.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3억을 벌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얼마 번 겁니까? 2억을 번 거죠. 여러분은 돈을 못 번 거죠. 그럼 나만 초과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돼 있는 시장. 그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1번으로 다시 가봐요. 여러분들은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야. 저는 아는데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1억 들어갔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투자했는데도 1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저도 실질적으로 돈 못 번 거예요. 여러분도 못 번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는데도 이익을 못 얻었고 여러분은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을 못 얻었고 그럼 어느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게끔 돼버린 시장. 그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2번처럼 되면 저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얻고. 그럼 할당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같다면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얻은 이익이 더 크면 그 시장은 할당일주 시장이 아닌 거고. 그럼 결론, 부동산 시장은 할당일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야, 2번. 2번이라고. 어디 지역이 개발되는 정보를 내가 1억이 빼냈다. 그래서 투자하면 2억, 3억을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초과이익이 존재하게 된다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일주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일주 시장이 아닌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리야, 있다. 그걸 내는 거라고, 이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엄밀하게 독점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독점 시장이다. 요건 이제 개별성을 때 그거잖아, 개별성.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 독점화된다, 비독점화된다? 독점화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독점 시장이고 또 불안정인 시장이다. 그럼 불안정인 시장, 독점 시장, 부동산 시장을 같은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 비용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같다면 할당일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라고. 그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4번 지문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이용해서, 큰 3번을 이용해서, 바로 3번, 4번, 이 지문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지. 그럼 요 위에 것은 필요 없어. 위에 것은 필요 없고, 불안정인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일주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아닌데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일단. 근데 이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여기까지 OX? O. 할당일주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OX? X 될 수 있다. 지금 효율적 시장을 배우고 있는데 초과이익 여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부분. 요 위에 것은 필요 없고 여부. 예. 결론만. 자, 이제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자, 이게 잘 들어요. 이제 여기 4번 가기 위해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되면 여기서는 초과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초과이익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보를 이용할 때 돈이 1억 들어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도 1억이다. 언제나 그렇게 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없고 초과이익도 없다고. 그러니까 투기도 없고 초과이익도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은 1억이고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3억이라면 2억이라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아니면 초과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투기도 존재하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4번이야. 부동산 시장과 할당일주 시장. 여기서는 투기와 초과이익 여부라고. 투기와 초과이익 여부.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요 1번 할당일주 시장이 돼버리면 투기와 초과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도 있고 초과이익도 있거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냐?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돼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돼버리면 초과이익과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할당일주 시장이 아니면 초과이익도 있고 투기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이걸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OX, X 뭐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눈빛은 벌써부터 안 좋아지네. 눈빛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이제 이거 2번. 여기 지금 큰 4번하고 큰 4번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 4번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하고 소리 낸 것도 아니니까. 큰 4번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4번 중에서 그나마 1번 정도가 중요하고 2번은 아주 중요한 거. 뭐 2번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부분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 이거 볼래요? 완전gen이 시장이 되면 모든 정보가 반영돼. 그러면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동산 시장이 완전gen이 시장이 되면 정보 비용이 없는 거야. 그 부동산 시장이 뭐 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있다? 불안전해. 선생님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봐요. 완전gen이 시장과 불안전gen이 시장이 두 개 있다고. 근데 완전gen이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거야. 그게 완전gen이 시장이야. 그럼 완전gen이 시장에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불안정인 시장이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이유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둘 중에서 어떤 게 상대적으로 중요합니까? 1번이 중요하다고. 1번이. 그러니까 4번 자체, 4번, 1번, 2번 자체가 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번이 좀 더 중요성이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과 투기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정보 비용이 존재하거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어봐.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나는 헷갈려 죽겠다. 그럼 하나만 해. 1번만. 1번만 하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은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낸다고. 이렇게. 자, 됐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이론적인 건 다 끝냈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남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효율적 시장 정리하고 갑시다.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그러면 초과이익 여부. 초과이익.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 이용했을 때만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익이 존재한다. 약성은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한다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에 속한다? 중강성에 속한다. 자, 이게 다 정리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할당효율적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되자고. 여기서는 되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잊어버리지만 그렇지? 여기서는 돼야 되지.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할당일지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없고 과대평가 없다. 자, 부동산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면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 부동산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 A라는 부동산이 적정 가격이 10억이야. 10억. 10억인데 이게 거래 가격이 15억에 거래됐다 이거야. 15억에. 그럼 파는 사람이 이익 받습니까? 사는 사람이 이익 받습니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이익을 보는 거라고. 이익을. 그러면 누군가가 초과이익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게 과대평가되는 거야. 과대평가된 거야.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10억인데 15억에 거래된다면 이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버린다고. 그럼 과대평가돼 버리면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부동산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과소평가는 반대야. 과소평가는. 그러니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면 매수인, 매도인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획득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초과이익 획득해버리면 할당효율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비싸게 거래되거나 싸게 거래되거나 즉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은 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과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뭐가 뜹니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일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정보가치 계산 문제. 정보가치 계산 문제 책 몇 페이지? 49쪽.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럼 이제 공식 알아야 돼. 공식. 거기 49페이지 풀이가 2개로 나왔죠? 2개 나왔는데 여러분들 방법 1번 하지 말고 방법 2번 하는 거야. 2번 외우셔야 돼.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럼 지금 2번 외우자고. 정보가치 계산 문제. 정보가치는 위에 분자를 읽어봐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실현확률 미실현확률 이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이게 정보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알면 정보가치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이 공식 알면.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확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이제 외우시면 돼. 외우시면 이런 문제 무조건 풀게 돼 있어. 자, 그럼 실현가치가 뭔가 봅시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문제 읽어보면 어느 토지 주변에 2년 후 신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시가 형성되면 토지 가격은 9,680만 원이다. 이게 실현되는 가치야. 실현가치. 이게 실현가치라고. 실현가치. 그럼 이제 대입해봐요. 정보가치는 실현가치가 9,680만 원. 이게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는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을 때. 그게 미실현이잖아요. 그때는 얼마입니까? 7,260만 원. 자, 마이너스하고 여기다가 미실현 확률. 그러니까 미실현 확률은 여기 신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50이죠? 그러면 실현될 확률이 50%. 미실현될 확률도 몇 퍼센트? 50%. 여기다 0.5. 자, 곱하고 1 플러스 R 할인율.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 10%. 0.1. 그 다음에 몇 년? 2년. 2년이니까 2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얼마 나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 정보가치 계산 공식 알고 갑시다. 정보가치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럼 끝.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지대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지대,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입지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지대 이론 공부하죠. 지대 이론에서는 한 4사람 내지 5사람 내지 6사람의 학자들의 견해를 배워요. 가장 먼저 지대 논쟁이 나왔네. 이 지대 논쟁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대 논쟁은 싸우는 겁니다. 지대가 잉여인가, 근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인가, 비용인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하고 2개 싸우는데 한 2번 정도 나오죠. 2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봐요. 잉여.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고전학파는 토지를 볼 때 토지를 못 만든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부증성을 강조하고 부증성. 그럼 고전학파 학자들은 토지를 못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토지는 못 만들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서 지대를 받는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잉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 근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을 안 봐요. 비용, 생산비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이렇게. 자, 이 2개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냐? 신고전학파는 뭘로 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그렇게 안 물어봐. 요즘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리카도의 차익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나오거든. 마르크스 절대지대 이걸 물어보면서 지대를 이제 같이 물어봐요. 자, 리카도는 고전학파 계열이거든.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봅니까? 불로소득 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요즘은
고전압하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다.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다가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비로 봅니까? 불로소득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리카도는 고전압하니까 지대를 뭘로 봅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이거 약속했던 게 있는데 기억납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보다 잉여로 본다. 제가 말 안 했던가요? 아, 전혀 기억이 없구나. 제가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말 안 했는데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말한 것처럼. 그죠? 니 차 불났냐, 잉 그랬잖아. 안 했습니까? 아, 미안해요. 그럼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다른 학원에서 하고 여러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헷갈리거든요. 자, 차액지대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의하면 지대가 불로소득이냐 생산비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리카도는 고전압하다. 이거 알면, 아, 리카도는 고전압하니까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잉여로 본다 이렇게 떠올라 줄 건데 우리가 리카도가 고전압판지, 무슨 판지 우리는 크게 관심사가 없어 사실은.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카도가 고전압하나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리카도가 무슨 칠성판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뭐 서방판지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리카도가 고전압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잖아요. 리차 불났냐 잉 이렇게 보라고. 리차 리차 리카도 차액지대에서 불났냐 불잉 이렇게. 리차 불났냐 했더니 불로소득 안 나오고 잉여가 나오는 거야. 봐봐요. 리차 불났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리차 불났다.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시험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잉여로 본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아니 불로소득을 외웠는데 불로소득을 외웠는데 잉여라고 나오면 나한테 어쩌란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리차 불났냐잉 이렇게. 미쳐버리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차액지대설로 갈게요. 차액지대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차액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겠습니까? 비옥도. 리카도는 농촌 토지에 토지마다 비옥도 차이가 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비옥도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그럼 생산성의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봐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지대 발생 원인은 농촌 토지의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또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다.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이제 이 토지를 경작할 때 토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다. 그럼 토지만 있으면 여기서 경작 활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자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동도 들어가는데 그럼 노동을 한 명씩 증가시켜봐.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증가시켜봐요. 증가시키면 일정 사람까지는 수익이 증가한다고. 수익이. 그러다가 10명이면 수익이 최대가 되고 11명, 12명 넣으면 수익이 오히려 떨어져요.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 토지에 사람을 투입할 때마다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그러면 비옥도가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럼 뭐 차익지대 이런 말이 없다고. 근데 이 토지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도 경작해야 한다.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나온다. 이런 논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여기서 뭐 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여기는 뭐 수학 체감의 법칙은 부수적인 거고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나오면 무슨 차이만? 아니 뭔만? 비옥도의 차이만. 비옥도의 차이를 또는 혹시 생산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2번 발 한번 안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생산성의 차이잖아요. 지대는 해상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초과물의 수학액이다 나오는데 뭐 이거는 비옥도의 차이다 이 소리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여기 4개의 토지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토지가 있으면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고 D 토지가 있다. 이거 이제 들어봤으니까 이제 되죠? 사실 나는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고. 그럼 토지마다 무슨 차이가 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면 작물을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작물 재배해서 팔았어요. 그게 생산물의 가격이죠. 그럼 A 토지 생산물 가격은 400이 나오고 B 토지는 300이 나오고 C 토지는 200이 나오고 D 토지는 100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생산비가 나온다. 생산비. 그럼 생산비가 200으로 다 동일하다. 왜? 똑같은 작물을 재배했으니까 200으로. 그럼 C토지를 유심히 봤더니 C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이런 토지를 리카도가 뭐라 하겠다? 한계지. 한계지라겠다. 그럼 한계지가 뭐가 한계지인데 생산비와 생산물의 가격이 똑같은 토지가 있더라. 이걸 리카도가 뭐라 하겠다? 한계지라겠다. 그럼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이 200, 생산비 200 똑같으니까 지대로 지불할 게 없다.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비옥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은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세 번째 중요한 말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이걸 냈었다고. 작년에 이렇게 냈어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이걸 뭐라고 냈었냐면 한계지는 무지대, 지대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지대라고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그러면 한계지 지대가 없으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A, B, C, D 토지가 있는데 C토지, 한계지, C토지, 한계지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D토지, 경작 활동을 하지 않거든. D토지는 경작하는 순간 손해보거든. D토지는 경작하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D토지의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부터 해서 그 이하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두 번 거쳐서 나온 게 지대는 고준학파의 견해에 하면 불로소도 있고 신고준학파는 생산비인데 리카도는 고준학파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도 본다. 잉여로 본다. 리차 불났냐 잉 이렇게 온다. 이렇게. 자,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다 끝났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 작물이 이제 곡물이죠. 곡물의 가격. 그럼 곡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는가? 왜 그러냐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하면 지대가 불로소득이거든. 그럼 이제 곡물, 작물, 생산물, 작물의 가격이 있을 거고 이 작물의 가격에서 그래서 생산비 빼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고. 지대가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러면 이 작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생산비가 일정할 때 작물 가격이 높아지면 여기 나머지 부분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죠. 그래서 작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나오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많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하면 곡물의 가격이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산물 가격이 높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불로소득 오는 게 높을까 낮을까?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리카도 세 가지. 첫 번째 비옥도, 두 번째 한계지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리카도하고 정반대 개념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절대지대. 한 장을 넘겼습니다. 책은 한 장을 넘긴 게 아니라 책 그대로 읽고 여기 한 면만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사유화로 토지의 위치,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한다. 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지대 발생원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 토지 사유화.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가 되어 있다.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 결국 비옥도에 상관없이 제10등지에서 한계지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한계지 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뭘로 보냐면 지대를 생산비로 봐. 생산비.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면 지대가 높아지면 생산비가 높아진 거야. 그럼 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토지의 지대가 높아지면 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이 토지에서 나온 작물의 가격이 높게 받을까 낮게 받을까? 높게 받겠지. 잘 생각해요. 자, 마르크스는 이 지대를 뭘로 보냐면 생산비로 봐. 생산비. 그럼 생산비로 보면
지대가 높아지면 마르크스 견해에 의하면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생산비가 높아지면 이 토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생산비가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고. 반대야, 반대. 아까 우리 리카르도 한번 가볼까요? 리카르도는 지대를 뭘 봤어요? 리카르도는 지대를요? 불로소득을 봤다고, 불로소득. 불로소득 잉여를 봤다고. 그 불로소득 잉여를 보면 리카르도의 견해에 하면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면 생산비 빼고 나머지가 많아진다고. 그럼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고. 그럼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마르크스는 봐봐요. 마르크스는 지대가 곡물 가격이 결정하잖아. 리카르도는 곡물 가격이 지대가 결정하고. 거시기 하죠? 참 거시기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개 다 외우면 안 돼. 두 개 다 외우면 안 되고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그럼 선생님 누구를 외워야 되는데 마르크스를 외우시라고.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지대가 곡물 가격이 결정한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위로 올라가서 거기 표를 한번 봐봐요. 그 표. 신고전압파와 고전압파 나오죠? 그 신고전압파, 고전압파 중에서 신고전압파 기억하는데 그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뭘로 봅니까? 지대를 생산비로 봐요. 생산비 이렇게. 그럼 지대를 생산비로 보면 지대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고? 생산비가 높아지고. 생산비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고? 작물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암기하는데, 네 글자를 암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전압파, 지대, 생산비, 가격, 신지생가. 한번 제가 언급했을 텐데 기억납니까? 신지생가. 신지생가에서 신은 뭡니까? 신고전압파. 지대를 생산비를 보고 지대가 높아지면 결국은 뭐가 높아진다? 가격도 높아진다. 신지생가. 그러면 신지생가는 지대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신지생가 갑시다. 신고전압파. 지대를 생산비를 보고 지대가 높아지면 생산비가 높아지고 그러면 곡물 가격도 높아진다. 그럼 신고전압파는 지대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아이고 어려워. 나는 시험 안 보니까. 맞잖아요. 저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럼 리카르도는 신고전압파다. 아니,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다.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다.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지.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다. 봐요?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다. 가. 그럼 신고전압파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럼 마르크스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에 의하면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뭘로 보고 생산비로 보고 그다음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 신지생가예요. 이거 신지생가는 마르크스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오면서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가,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가 이게 나오면 마르크스는 신고전압파, 신지생가. 지금 제가 하는 말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에 신지생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심화라는 소리예요. 심화. 심화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심화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마르크스의 기본은 뭐가 기본이냐? 토지 사유화. 모든 토지 지대 발생. 그다음에 한계지대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 신지생가. 지대가 곡물가에 결정한다. 이것은 심화지. 심화가 잘 나온 게 아니라고.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T 내내 입지론부터 갑니다.